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또사이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방송 중에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단타 부분,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공부, 주식하다 자주 듣는 선물, 이게 뭐야? 선물이란 거에 대해 선물 교육, 직장인 재테크, 2021년 남은 기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저도 이 국내 선물, 선물이란 게 향한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단타든 스윙이든 종목들이 매매하죠. 내가 오늘 시장에서 잘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우리가 단타가 하기 좋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단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절대 위험한 게 아니라 모르면 위험한 겁니다. 알고 모든 투자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면 투기가 되어버리고, 알면 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 자, 먼저 이제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의 개념. 선물 거래의 정의. 이 선물 거래란 매매하기로 계약한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후에 물건과 대금을 교환하는 예약 거래의 일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밑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 선도 거래.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계약 체결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거래를 이 선도 거래라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쌀값이 흉년시 10만원, 흉년시 20만원이라고 한다면 가격 변동폭이 커서 매년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을 갖게 되지. 하지만 이 선물 거래를 통해서 아직 수확하지 않은 쌀을 15만원에 판다고 한다면 그의 쌀값에 상관없이 안정된 판매 대금을 얻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야, 올해 좋아가지고 쌀값이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아가지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20만원이 된다고 했을 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거를 약속을 하는 거라. 어떠한 경우 나는 이걸 15만원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15만원에 판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 틀리잖아. 물가가 오르면 더 비싸게, 집도 똑같듯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청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15만원에 쌀을 팔기로 선도 계약을 해놨는데, 막상 거래 당일이 되니까 쌀값이 20만원이라서 다른 곳에 팔려고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청산소란 개념, 청산을 한다는 거죠. 청산소의 보증의 기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거래소에서 위치한 청산소라는 기관에서 선물 매수자에게는 매도, 선물 매도자에게는 매수로 대응하여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청산소는. 선물의 개념과 청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선물의 개념이랑 청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이 선물을 하기 전에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죠?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글을 읽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하.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먼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의 종류가 있겠죠. 선물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에너지, 이 비철금속, 비금속, 주가 지수 선물, 금리 선물, 통화 선물. 제가 하는 거는 이 앞에 표시되어 있듯이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지수에 따라 이 변동이 나오는 코스피 200을 하는 편인데, 자,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여러분들 곡물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데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에너지, 비철금속, 금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금값. 금값이 오르면 당연히 금선물 같은 경우 올라가겠죠. 선물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코스피 200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렇게 보셔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 제도, 레버리지. 선물을 할 때는 필요한 대금을 모두 계약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증거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제 손실이 발생했는데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나의 포지션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이 되며 손실액을 최초 나의 증거금에서 정산해 가는 방식입니다. 증거금 이제 제도 레버리지. 예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오일을 유가가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오일 해외 선물 오일이 유가가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두 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3천만 원 손절을 받거든요. 근데 내가 그 두 계약으로 그때 계좌에 뭐 한 몇천 있었을 거라. 이제 3천만 원 손절이 났는데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레버리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로 강제 청산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주식과 다르게 이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는 크게 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도 크게 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증거금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0% 대금을 지불할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원래 자본 구매할 수 있는 거래의 10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쉽진 않죠.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포지션 청산. 자, 한번 계약을 했다고 해서 만기일까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매매를 통해 중간에 자기 신의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그 이행하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나 그런 게 있죠. 뭐 어떤 계약을 했다 치면 그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나는 이거를 안 할 거야 하면서 포지션을 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익절이나 뭐 손절 이런 게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하겠죠. 즉 선물 매수자라면 이 동일한 규모의 매도 거래를 통해 자신의 계약을 백지화, 선물 매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도 백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계약을 매수한 경우 한 계약을 매도로 계약 청산, 이 백지화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뭐 포지션을 이제 매수로 잡았죠. 매수로 잡았는데 수익이든 익절이든 이제 그게 가능할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 내가 매수로 잡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면 반대로 매도로 한 계약으로 청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지화가 된다는 거. 반대로 내가 지수가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매도를 때렸는데 주가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나겠죠. 올라가면 빠지면 수익이 나고 올라가면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내가 매도로 태웠기 때문에 이거를 백지화 시키려면 매수로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tö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자재 청산이 가능합니다. 가격 움직임이 불리해진다 싶으면 원하는 시점에 손실, 이익을 결정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다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하면 드릴게. 제가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전 종목 중에서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시가총액이 상위권에 속하고 거래량 많은 종목을 우선시하며 200종목을 선정해 시가총액을 지수화시킨 것을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 방송 중에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 대형주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매매하기 때문에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들은 그래도 안 보는 건 아닌데 개별 종목보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수화 시킨 것을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고 이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기초사상 코스피 200 좀 전에 앞부분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옵션 만기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어떤 거를 스윙 포지션으로 가지고 간다. 그럼 한 3개월 동안 내가 매수를 잡았는데 앞으로 그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계속 끌고 가는 거고 빠질 때 매도를 잡아가지고 계속 3개월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한폐렴이 터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매도를 잡으려고 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매도를 잡았는데 올라가가지고 우한폐렴이 터지는 순간에 바로 매도를 잡았는데 그 레버리지가 좀 전에 설명했죠. 레버리지를 제가 썼는데 그걸 버티지 못해서 그때 손절을 제법 쳤습니다. 손절을 그때 한 6, 7천, 뭐 7, 8천 정도 친 것 같은데 아마 버텼으면 엄청나게 한 뭐 10억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 레버리지라는 게 레버리지라는 게 위험도 하지만 손절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라. 자, 이 호가 단위가 코스피 200 선물 수치는 0.05포인트. 이게 한 틱이 올라가면 12,500원이라. 오늘 이제 제가 이 수익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수를 보통 저는 이제 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계약에서 10계약 뭐 최고한 맥시멈까지 할 수 있는 계약은 제가 20계약 이상을 못합니다. 이 20계약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 잘못 들어갔을 때 이 손실이 엄청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고 매매를 하실 때 한 계약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한 계약 정도 하면 0.05포인트마다 12,5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두 틱이 올라가면 그러면 얼마일까요? 24,500원. 두 계약이죠. 근데 이거를 하루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추세를 먹는다기보다는 제가 딱 먹을 수 있는 지수의 포인트를 보고 5틱에서 틱수로 한다. 5틱에서 10틱 정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너무 길게 보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또 매매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 시간은 보통 9시부터 우리가 장 마감하는 3시 20분 동시호가까지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주식 시장이 열릴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국내 파생 상품의 증거금률, 증거금률 뭐 이런 것들을 증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거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코스피 200 증거금이 되게 비쌌습니다. 국내 선물 이제 예탁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한 계좌당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만 있으면 한 계약이 됩니다. 증권사 한 계약이 됩니다. 예전엔 재작년 한 3년 전만 해도 국내 선물 옵션에 이 문턱이 되게 막고 있었어. 한 계약당 2,500만원이 있어야 돼. 최소한 2,000만원에 2,500만원이 있어야지만 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내려왔어. 증거금이.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계약을 하려면 기본 예탁금이 최소한 1,000만원,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두 계약을 하려면 뭐 2,000만원, 뭐 10계약 하려면 1억, 뭐 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한 계약을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 뭐 1000만원 가지고 한 계약을 매매하다가 수익이 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손실이 나고 또 1000만원 밑으로 금액이 원금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1000만원. 이 증권사랑 또 연계돼 가지고 하는 뭐 그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 1000만원이 아니라 한 500만원, 뭐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 500만원 그 금액을 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자, 이게 이제 호가창입니다. 뭐 증권사마다 뭐 다양한 호가창이 있겠지만, 가격 호가의 수량, 계약수 지정 후 주문, 주문 유형, 주식과 동일하지만 계약 단위의 주문 및 체결 이후 증거금 관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증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증거금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추가 증거금 발생 시 청산 시까지 추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이길 반대매매 주문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껏 이제 선물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선물을 접근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엄청난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진짜 뭐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어디 출연해 가지고 진짜 뭐 이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그냥 국내 선물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시장 흐름만 파악하고 어느 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제 내려올 거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는 거,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은 알아야지만 뭐 주식 단타도 잘할 수 있고 스윙도 잘할 수 있겠죠. 이게 모든 기본이 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뭐 이런 거는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단순하게 당일날 시장, 주도주, 거래량, 수급 모든 걸 파악해야 되지만, 이거는 시장 하나, 지수 흐름을 잘 아는데 이 매매를 잘 하는데 주식을 못 할까요? 아닙니다. 지수 흐름을 잘 알아야 되지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뭐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와, 뭐 어렵고, 뭐 이게 뭐 양은 뭐 핸들의 움직임, 뭐 볼린저 밴드, 저는 어떠한 보조지표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아 증시 흐름과 미국 나스닥 선물의 흐름,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기법보다 그걸 아는 게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도 주식 뭐 우량주 위주로 하는 편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매일매일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선물 차트인데, 그죠? 이게 이제 0.05의 틱입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매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내고 지금 여기서 이탈해버리죠. 오늘 시장 흐름이 어땠나요? 아침 출발은 너무 좋았죠, 어제부터. 어제부터 좋았고 여기서 이탈해버린 거. 기본적인 기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골든 크로스랑 이 데드 크로스, 이것만 파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르신다면 제가 뭐 실시간 방송 중에 알려드릴 거니까, 뭐 매수 매도 포인트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리딩도 하지 않고 저는 제 매매만 합니다.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공개방송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들, 오늘 흐름들, 그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 드릴 수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국내 선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